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2일 아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고사성어는 나무를 옮기게 하여서 신뢰를 얻었다는 뜻의 이목지신과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 죽었다는 작법자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저런 고사성어를 알아보면서 상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일생을 통해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법률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법률가들이 비교적 언변이 좋아 말을 잘하므로 방송이나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으로 스카웃되고 그 인지도를 이용하여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면서 정치인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등장하는 상황은 어떻게 출세를 하였고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변방 서쪽에 위치한 진나라의 통치자 효공은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한 인재를 널리 모집하였습니다. 많은 지원자 중에 위나라 사람 공손왕의 부국 강병술이 가장 마음에 드는 효공은 그를 재상에 앉히고 국사를 의논하였습니다. 공손왕의 비책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공손왕은 후에 상왕으로 불렸는데 그의 법치는 가혹하고 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제안한 15제는 연좌제로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였는데 백성들과 기득권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법의 제정과 시행에도 매우 신중했는데 한 번은 법을 제정해 놓고도 즉시 공포하지 않고 뜸을 들였습니다. 그를 신임하던 효공이 그 까닭을 묻자 상왕이 대답합니다. 법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백성이 조정을 믿고 잘 따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조정을 믿지 못해 법을 우습게 알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백성의 믿음을 어떻게 얻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방법을 고심하던 상황이 한 가지 생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성 남문 근처에 커다란 나무 기둥을 하나를 세우고 그 옆에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둥을 북문으로 옮겨 놓는 자에게는 10금을 주겠노라.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나무가 크고 무거워 보이기도 했거니와 그것을 옮긴들 상을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상황은 상금을 50금으로 올려 다시 방을 붙입니다. 그러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힘 좀 쓰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나무 기둥을 둘러매고 북문으로 옮겼고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무 기둥이 북문에 도착하자 상황은 약속대로 그 남자에게 50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법령을 공포하자 백성들은 조정을 믿고 법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목지신의 유래입니다. 다음은 작법자폐인데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서 죽음을 당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상황이 만든 변법이 시행되어 한 해가 갈 무렵 태자가 법령을 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태자는 차마 처벌하지 못하고 태자의 스승과 태자의 주변 사람들을 처벌하자 온 국민이 법을 무서워하고 지키게 되었고 나라는 드디어 도불수뷰, 즉 길에 흘린 물건도 줍지 않는 나라가 되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효공은 상왕에게 상 땅에 15개의 읍을 하사하고 호를 상군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338년에 효공이 죽고 그 아들 해문왕이 즉위하자 그동안 상왕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던 관리와 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왕이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상왕은 진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도주하기 시작했죠. 가까스로 진나라의 국경을 지나 관문에 도착한 상왕은 그만 문지기 병사에게 저지당하고 말았습니다. 상군의 법에 따르면
날이 저문 뒤에는 출입이 불가하옵니다. 상황을 알아보지 못한 병사가 말합니다. 할 수 없이 한 여인숙을 찾아 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객을 재우면 상군의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길 수 없었던 상황은 여인숙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작법자폐로구나. 내가 만든 법에 내가 폐해를 입다니. 그 후 상황은 관문을 빠져나가 위나라로 갔지만 도로 체포되어 진나라로 보내집니다. 진해왕은 상황을 잔혹한 거열형에 처하고 그의 일가족을 모두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법만은 그대로 남아 향후 진나라의 육국 통일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상황의 말에서 유래한 사자성어 작법자폐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죽는다는 뜻으로 제가 놓은 덫에 제가 치인다는 속담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한때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였던 상황은 그 임금이 죽고 나자 정족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고 특히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들었으며 자기가 만든 사형제도인 거열형에 처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도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아 지혜롭고 겸손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